안녕하세요, 속보입니다. 오늘은 엔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제 실적이 나왔던 메타 이야기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미국은 오늘 저녁에 아마 GDP가 발표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한 2.7% 정도 나올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실 이런 숫자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전년 대비 0.3%, 2% 이런 숫자들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거는 그래서 미국의 GDP가 얼마야?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그림을 가지고 좀 설명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잘 보시면 2009년 금융위기가 터졌을 당시죠. 그때 당시에 미국의 GDP가 14조 달러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저점이 20조 달러였었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대략 한 1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미국의 GDP가 증가한 것이 약 6조 달러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020년부터 2023년 말까지 대략 3년 반 정도 되는 시간 동안에 미국의 GDP는 무려 8조 달러나 증가했습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이유는요, 이렇게 큰 나라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마도 오늘 밤에 GDP가 얼마가 나오든 상관없이 미국의 GDP 증가율이 우리나라 GDP 증가율보다 높다라는 이야기가 막 대서득필되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미국의 GDP는 우리나라 GDP랑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데도 불구하고 성장률이 더 높게 나온다라는 거죠. 당연히 그렇다 보면 성장 폭은 더 커질 텐데 이게 참 무서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계산해 보면 코로나 이후로 미국의 GDP가 증가한 것은 우리나라 GDP의 대략 4배에서 5배 정도 되는 거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 경제 규모만큼이 매년 늘어났다라고 볼 수도 있는 정도여서 참 미국이라는 나라의 성장 속도는 정말 무섭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미국의 부채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얘기할 때 GDP 대비 국가 부채잖아요. 그래서 국가 부채가 정말 많이 늘어나긴 하는데 GDP도 많이 늘어나서 이 비율 자체가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대단한 미국이죠. 자, 이렇게 대단한 미국인데 중국에서는 그에 반하는 움직임이 보여요. 그래서 얼마 전에 중국 상해 거래소에서 최대 금 거래량이 130만 낫이라고 다 했는데 평균에 한 5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2015년부터 이 정도의 거래량을 보였는데 최근에 정말 중국 사람들은 금을 공격적으로 매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보다도 비트코인을 더 빨리 사람들이 지금 사고 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엔화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엔화 가치가 155엔까지 넘어설 정도로 굉장히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게 언제쯤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1990년대 이후로 34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34년 만에 처음으로 지금 엔화 가치가 이 정도로 약하게 됐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엔화 약세라는 것은 일본 경제와 일본 주식시장에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한번 해본다면은 정답은 질문이 틀렸어요. 땡! 그런 질문이 안 좋은 질문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엔화 약세는 수출업자한테는 좋겠죠. 그러나 수입업자한테는 안 좋을 겁니다. 그리고 내수를 기반으로 한 사업을 하는 기업들도 좋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복합적이다라는 것을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물론 그동안 엔화 약세는 일본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데는 도움이 됐습니다. 이유는 토픽스 지수에서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전자기기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엔화가 약세가 되면 좋은 수출 업체이기 때문이죠. 엔화 약세가 계속 진행된 이후에는 수입 물가가 높다 보니까 소비가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어서 내수 시장에 의존하는 기업들은 한숨 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2020년대 이후로는 계속해서 지금 소비 심리가 여전히 안 좋은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적당한 정도의 엔화 약세는 도움이 되지만 지나치면 문제다라는 거고요. 최근에 보면은 엔화 약세가 빨간색 선이 엔화고 검정색 선이 니케이 지수인데요. 엔화가 약세가 되는 동안 주가도 계속 올라가는 구간에 있다가 최근 들어서는 엔화가 약세가 되는데 주가는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아마 지금 150 이상에서는 엔화 약세가 좀 부담인데 이런 식으로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자, 환율에 대해서는 아래의 개념표를 통해서 개념을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환율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 것들을 3가지로 정리했는데 첫 번째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트릴레마라는 개념이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달러만 가지고 있는 가장 특이한 특징인 달러 스마일, 그리고 세 번째는 달러는
환율은 정치적이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여기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은 2020년 3월 당시에 코로나가 터졌는데 당시 S증권이라는 곳에서 홍콩 ELS 때문에 손실이 너무 많이 나서 1조 원에 해당하는 달러가 부족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 살려고 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정부에 가가지고 돈을 빌려달라고 할 정도로 급박한 상황이었고, 그때 당시에 코스피가 1450포인트였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놀랍게도 그날 밤에 미국에서 우리나라와 달러 수합 계약을 체결하면서 저 1450포인트라는 것이 지금까지도 코스피의 저점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예요. 이 영상은 다 무료로 공개되어 있으니까 밑에 있는 댓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최근에, 그때 당시에도 우리나라에게 미국에서 수합 라인을 열어주냐 마냐를 두고 여러 가지 공방전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핵심이 뭐였냐면은 니네 저기 방위비 분담금 좀 더 내라. 1조가 뭐냐? 한 5조 내야 되는 거 아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을 때였거든요. 다행히 코로나가 너무 심각해지다 보니까 그래도 수합 라인을 열어주면서 해결이 되는데, 이런 의사결정이 사실은 굉장히 정치적이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얼마 전에 옐런 장관과 일본, 한국의 재무부 장관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찍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진 찍은 걸 자세히 보시면 옐런 장관이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을 보이네요. 이 세 명이 모여서 공동 성명을 낸 안에 보면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냐면은, 일본의 엔화와 한국의 원화가 약세가 되는 건 괜찮은데 지나친 약세 속도는 문제다라고 옐런 장관이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됐어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옐런 장관이 이렇게 씩 웃는 이유가 있겠죠. 그 다음 문구에는 누가 봐도 중국을 상징하는 이야기들인 거죠. 중국의 공급 과잉을 하게 만드는, 그리고 공급망을 교란시키는 그런 나라에게는 공동 대응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는데, 아마도 이 이야기는 한국과 일본, 니네 좀 도와줘라, 내가 수합 라인 열어줘, 뭐 해줘, 이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좀 황당했던 것이요, 엔화 얘기가 나오는데 산탄데르 은행의 전략가가 BOJ가 통화정책 회의가 끝난 내일 아마도 개입을 할 것 같은데, 한국은행과 공조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세 나라가 아무튼 힘을 합쳐서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에 앞서서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동안 시장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분이죠. 모건 스탠리의 마이클 윌슨이라는 전략가가 당분간 증시 전망을 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다는 소식이 오늘 아침에 들렸어요. 참 이게 2022년에 주가가 급락하는 구간에서 이분이 정말 주식시장을 너무너무 신처럼 맞춰버렸거든요. 주가 빠질 겁니다. 근데 잠깐 반등할 수 있어요. 그럼 반등하고, 아니요 또 빠질 거예요. 그럼 또 빠지고, 아니 잠깐 반등할 수 있으면 또 반등하고, 이런 일들을 너무너무 잘 맞춰서 정말 인기 스타가 되셨는데, 그때 이후로도 주식시장 계속 안 좋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웬걸 AI 붐이 일어나면서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하면서 자리에서 물러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이 생각이 났어요. 여우와 고슴도치 이야기인데요. 고슴도치는 한 가지 커다란 문제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고집스럽고 자신만만하게 예측이 잘못될 것에 대비하지도 않고 그냥 집요하게 뭔가 물고 늘어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우는 좀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 분야에 걸쳐서 생각하고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고 자기 비판적이에요. 혹시 그래서 예측을 했는데 잘못되잖아요? 그럼 바로 수정해요. 괜찮아요. 이렇게 되는 자세가 사실은 길게 투자하는 데는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저 역시 마찬가지로 사실 작년부터 AI 이야기도 했고 비트코인 이야기도 했으니까 그래도 좀 잘 맞힌 거 아닙니까? 근데 그래도 불구하고 저의 생각이나 예상이 언제든 틀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우처럼 이렇게 피해가면서 잘 예측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호석 아카데미가 추구하는 방향이고 길게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한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이클 윌슨 연구원님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메타 이야기를 해볼까요? 메타가 AI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최대 100억 달러까지 투자를 늘릴 거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주가가 15%나 급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정말 많이 빠졌네요. 1분기 매출은 괜찮았는데 2분기 매출 가이던스가 약간 좀 부족했던 부분도 주가가 시간에서 15% 급락하는데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메타버스 개발 부서의 리얼리티 랩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1분기에 4.4억 달러 매출이요. 4.4 매출인데 38억 달러를 손실 났습니다. 그러니까 분기에 40억 불의 손실이 났다는 건데 매출은 얼마 안 되는데 정말 큰 손실이 났네요. 그리고 누적된 손실을 보니까 450억 달러라는 거죠. 메타 그래 아유 좋은데 그렇게 투자하는 건 좋은데 손실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이런 우려들이 반영되면서 주가가 15%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AI로 가야 되는 것은 맞고요. 끌고 가는 빅테크들이 앞으로도 계속 돈을 쓴다는 건 맞는데 혹시라도 이것이 니네들한테 부담되는 거 아니니? 라는 생각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투자는 아마 계속 하겠죠. 왜냐면 여기서 뒤처지면 안 된다라는 공포심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로 좋은 제품으로 나와서 수요를 자극하고 새로운 없던 수요를 만들어내는지 여부를 확인할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마 애플이 만드는 온디바이스 AI가 될 수도 있는 것 같고요. 아니면 그런 의미에서 보면 최근에 애플의 행보를 좀 주목해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 내용은 저희가 좀 나중에 또 다른 영상으로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뭐 메타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엔비디아 GPU 계속 많이 사겠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엔비디아에 반영을 됐는지 어제도 주가는 엔비디아는 3%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엔비디아로 향하는 병목 현상이 조금 완화됐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어떤 식으로 이걸 풀어나갈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장 시작 전에 하이닉스가 정말 좋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예상치가 1.8조였는데 3조 원 가까운 어마어마한 실적을 냈어요. 그리고 실적의 내용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 증시에서는 2.6% 하락하고 있습니다. 여의도 컨센서스를 맞추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도대체 얼마나 많이 기대한 거야?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어쨌든 하이닉스가 좋은 실적을 냈고 그리고 AI가 계속 되는 한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다 좋아요. 좋은데 여우처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우처럼 이렇게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제 확인해 보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다 좋은 것이 어느 정도 반영됐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시장 앞에 겸손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슈퍼패스 기초 강의가 오늘도 있는데요. 김탁 이사님의 강의 그리고 이호석의 라이브 코칭 제가 오늘 매주 한 번씩 라이브 코칭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지난주에 라이브 코칭을 했는데요. 줌에 600분이 2시간 동안 나가지도 않고 끝까지 계시더라고요. 정말 열정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제가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 슈퍼패스 아직 신청 못하신 분들은 밑에 있는 댓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